어느 매체에서는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선진국 못지않게 높다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풍부한 물질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 과연 물질과 행복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50년대, 60년대 저때 빈곤의 시대에서 비만의 시대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커다란 간극, 그 사이에 인간의 행복이라는 진부한 말은 과연 어디쯤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일까? 절대 부족한 시절의 우리 문화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충장로라고 불리는 도로, 본래 광주 읍성의 네 문 중 하나인 북문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우다방 사거리에서 북문터인 충장치안센터 앞까지 북문한 거리, 그 너머는 북문밖 거리로 불렸다. 북문한 거리는 지금의 충장로 2, 3가 일대이며 북문밖 거리는 충장로 4가 이후의 구간이다. 이외의 충장로 1가 일대는 남문안 거리로 불렸다. 광주의 중심지인 충장로,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애국 충절을 기리기 위해 시호인 충장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처럼 지역의 유서 깊은 번화가인 충장로의 역사를 조명하며 충장로를 알아본다. 충장로는 통일신라 시대 무진 도독성의 가로망 중 하나, 고려말 세워진 광주 읍성 4개의 성문 중 북문과 남문을 잇는 길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북문거리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북문통에서 광복 후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병장 김덕령의 시호를 따서 지금의 충장로가 되었다. 또한 충장로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광주의 의병들이 절양로에서 출정하였고 3.1운동과 광주 학생운동, 4.19 혁명 때 시위 행렬이 충장로를 가득 메웠다. 이렇듯 충장로는 광주에서 가장 정의로움이 깃든 길이기도 하다. 왜 충장공 김덕령일까?
광주 사람들은 광복후 광주의 중심과 이름을 임진왜란 당시 활약하였던 광주 출신 의병장 김덕령의 시호를 따서 정하였다. 김덕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곽재우와 함께 권율의 막하에서 영남 서부 지역의 방어 임무를 맡아 왜적을 물리쳤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 이몽학과 내통하였다는 혐의로 고문을 받다 옥사하였다. 김덕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를 누볐지만 그가 죽은 곳은 전장이 아닌 형장이었다. 그가 죽은 뒤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 29이라는 혈기왕성한 나이에 충신으로 살았지만 역적으로 몰려 죽은 비운의 김덕령 의병장, 광주의 중심가에 그해 시호를 따서 충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충장로. 고려시대 말엽 이 집은 광주가 남도에서 가장 큰 고을이라고 표현했다. 1896년 전라남도 관찰부 소재지가 되기 전까지 광주는 전라도에 속한 한 개 군에 불과했다. 전라남도 관찰부가 전남도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광주는 전라남도의 주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장로에는 광주군청, 전남지방재판소, 관공서가 즐비하였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서 금융가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러한 광주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한 일본 상인들이 충장로에 상점을 내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한국인 상인들도 본격적으로 상점을 내어 충장로는 상점가로 점차 번화하였다. 뒤이어 한국인 상인들도 본격적으로 상점을 내어 충장로는 상점가로 점차 발전하였다. 당시의 충장로는 단순한 상점가가 아닌 정치, 경제, 금융을 총망라한 광주의 중심지였다. 충장로는 광주의 중심답게 새로운 문물들이 속속 들어왔다. 충장로의 상점들은 거래처와 연락하기 위해 전화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가로등이 밝혀지면서 충장로는 나뿐만 아니라 밤이 더욱 화려해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불이 켜진 곳은 1887년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천궁이었다. (30년이) 지나 광주 전등회사가 생기면서 1917년 8월 처음으로 광주에도 전기불이 켜졌다. 해질 무렵 가로등이 올라 등을 켜고
끄는 작업으로 등을 관리하였다. 1922년 대인동에 광주역이 생기면서 충장로를 향한 발걸음은 더욱 많아졌다. 1922년에 광주군 전체 인구는 10만 명. 시내인 광주면에 있는 사람들은 1만 명이었다. 1929년 광주역 이용객은 57만 명에 도달하였다. 광주 시내는 충장로였다. 광주 시내는 광주 사람들에게는 특정 장소를 가리킬 때가 많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갑시다라고 한다면 이 택시가 멈춘 곳은 10중 8구 충장로 파출소 부근이었다. 광주 사람들에게 인이 박힌 시내 공간은 단연코 충장로였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충장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장로를 저마다의 애틋한 장소로 인식하는 것은 내일의 충장로가 결코 어둡지 않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사랑했던 충장로의 시간을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이 장소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듬어가는 과정이 된다. 충장로 상가의 시작은 잡화상이었다. 한일 합방을 전후하여 일본인들이 강주로 진출하면서 일본 상인들도 속속 광주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이들의 잡화점은 1960년대 충장로의 위상으로 이어주었다. 그때부터 충장로는 양복점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충장로는 삶의 양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신사복에 외투로 착용한 신사들이 거리를 활보했고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복은 대부분 양복점에서 만들고 판매되었다. 양복은 인체공학적인 핸디캡을 보완해주는 제2의 신체라고 전병훈 명장은 말한다. 양복을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 양복 관련 일을 해온 지 벌써 50년의 세월.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다. 멋쟁이가 되려면 3번 정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라고 권하고 있다. (1970년대) 충장로 전역에는 다양한 업종이 엮여 있었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고민은 주된 관심거리였다. 특별한 행사에서도 한복을 찾는 우리의 일상. 한복점을 대표 주자로 내세운 사가와 오가는 한복으로 특화된 거리.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한 채 어떤 색의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을지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충장로는 멋의 충전소였다. 충장로는 극장의 행렬로 이어졌다. 대형 영화관이 생기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극장들이 사라지지만 아직도 국권이 지키고 있는 극장도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극장인 광주극장. 광주의 문화를 책임졌다고 할 정도로 영화, 연극, 노래, 공연 무대가 되었던 문화의 전당이기도 하다. 광주극장은 1935년 문을 열어 8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충장로에는 찻잔도 의자도 없고 돈도 안 내는 다방이 많았다. 충장로 우체국이 있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동서로 충장로 1가와 2가로 나눈다. 대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열, 카페들이 몰려 있다. 대표하는 명소로 광주의 대표적인 극장엔 무등극장이 있었지만 대기업 극장의 광주 상륙으로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다. 광주 광역시 3대 대형 서점이었던 삼복서점, 나라서점, 충장서림도 모두 이곳에 있었으나 충장서림만이 지하 1층으로 물러가 있다. 삼복서점 자리에는 중고서점이 자리를 새로 잡았다. 광주 사람들만 아는 일종의 암호 같기도 한 우다방. 충장로 2가에 위치한 광주 우체국 앞 내거리를 지칭한다. 지금도 광주의 젊음은 충장로로 향한다. 주변의 환경은 그때와 많이 다름이 있지만 충장로 우다방의 향수와 역사는 그대로 이어져 온다. 추억 속의 우다방만은 추억이 아닌 향수와 기억 속의 현재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충장로, 백화점에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아케이드가 등장하여 신세대를 주도하였다.
이후에 백화점에 등장하면서 상권을 주도해 나갔다. 대형 쇼핑몰도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요즘, 그날에 그리워지는 것은 그날이 힘이 되어 주었고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1950년대) 단골다방을 중심으로 모이던 문인들. 그곳에선 음악회, 미술 전시회, 연극과 영화 상영회가 펼쳐지기도 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음악다방이 줄줄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는) 음악다방의 전성기였다. 기름진 목소리로 유명 팝송과 클래식을 틀던 DJ들은 요즘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고, 사람들은 다방에서 최신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음악다방은 돈 없는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따뜻한 안식처였다. (20대가) 주로 가던 다방은 대체로 음악다방이었다. 당시의 음악다방은 디스크 자키가 팝과 가요를 트는 음악다방과 서양 고전음악이 나오는 클래식 음악다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제 충장로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박제된 거리가 아닌 21세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민의 거리를 꿈꾸어 본다. 옛것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충장로는 광주 상권과 문화의 뿌리이자 자존심, 환경의 변화로 예전의 명성이 비록 퇴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상인들과 시민들, 오래된 가게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광주의 역사라고 말한다. 다행히 희망의 싹은 보인다. 작은 변화의 계기가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도 같다. 한국의 역사에서 충장로가 지니는 무게와 상징성은 여느 도시 거리에 비할 바 아니다. 다시 르네상스가 활짝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 우체국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희경루. 사라지고 없지만 지금 부활을 꿈꾸고 있다. 광주공원은 우러운 광주 역사가 함축된 상징적인 장소다. 여기에 전라도 정도 천년 사업의 일환으로 희경루 중건도 함께 추진돼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세워질 예정지는 과거 근현대 교육이 이루어지고 독재의 횡포에 맞섰던 시민의식이 발현된 곳이다. 희경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지역의 역사, 충장루의 추억과 용화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